강철이 이 지구를 죽이고 있습니다. 철 자체는 죽이지 않죠. 그러나 인간은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강철이 생산되려면 석탄이 필요하죠. 그 석탄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철만이 이 지구의 CO2 emissions, 배기가스입니다. 8%, 지구의 배기가스의 8%를 강철 생산하는 데 든다고 그러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요즘 유행하죠. 그 차체를 본다든지 또 국가에서 인증하는 환경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인증된 건물 구조를 보십시오. 다 거기서 뭐가 보이죠? 강철이 쓰이고 그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석탄에 의존해서 불을 지피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철 부품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철을 만드는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배기가스의 8%를 강철 생산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숙제죠. 자, 우리가 여기서 그 강철을 생산하는데 석탄을 뺀다면, 석탄 사용을 뺀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강철은 너무나 필요한 긍정적인 것이죠. 자, 석탄이 빠지는데 화석 연료가 없는데 강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첫 시제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캔들 홀더라고 그러죠. 여기다 이제 캔들을 넣고 홀더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강철을 석탄 하나, 화석 연료 하나 쓰지 않고 만드는 기법을 만든 겁니다. 사브란 SSAB라는 SSAB, 여기 이제 사진이 SAA라고 되어 이건 자동차에서 하고요. SSAB라는 스웨덴의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 같은 건데요. 스위스 정부하고 광산 업체 LKAB라는 기업하고 힘을 합해가지고요. 더 환경 친화적인 강철 생산 프로세스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첫 디자이너가 만든 시제품이 나왔는데 단순한 캔들 홀더예요. 이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물론 이건 판매가 될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새로운 강철 생산의 신공법이 들어간 하나의 첫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보는 바로 이 강철을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강철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선 첫째 기업입니다. 우리가 강철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우리 현대적인 발전이 있었던 근간이 됐던 산업이죠. 우리가 이제 얼로이라는 합금 과정을 통해서 강철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합금은 말이죠. 처음에 자연에서 뽑은 철, 물론 이제 철 광석 사이에 철이 들어있죠. 철을 갖다가 카본을 뿌려서, 다시 말하면 강철의 그 2% 정도가 이제 강철 무게의 2% 정도가 바로 카본, 탄소입니다. 탄소. 그 탄소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강철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하고 철보다 훨씬 더 항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철 강도가 훨씬 더 있죠. 철보다는요. 자, 그것이 너무나 풍족하고 자연적인 성분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철 생산은 그야말로 고대 중국, BC 200년까지는 중국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강철 생산이. 그런데 1860년대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야 정말로 강철이 너무 소중하다는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도로에도 쓰이고요.
고층 빌딩에도 쓰이고 자동차, 냉장고, 모든 내구성 있는 물건들한테 산업 소비자한테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생산 과정은 강철 생산 과정은 100년 동안 말이죠. 거의 1세기, 2세기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면 이렇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참고가 될 텐데요. 아이언 오어, 철광석과 코올, 석탄을 추출해 가지고 옛날에 석유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수출해 가지고요. 떼웁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블라스트 퍼니스라고 그래요. 블라스트 퍼니스, 용광로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떼어 가지고 결국 강철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이제 이때 이산화탄소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다시 말하면은 철광석에서 일단 철을 우리가 분류해냅니다. 그리고 카본은 석탄에서 뽑아내게 되죠. 아까 2% 있다고 그랬죠. 자연에서 우리는 탄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야말로 굉장히 그 탄소를 강력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우선 석탄이 아까 블라스트 퍼니스, 용광로를 태워가지고 거기 불을 대가지고요. 철광석을 액체가 되는 메탈 금속으로 바꾸죠. 그리고 그 철광석이 순수한 아이언, 철이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없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때 석탄의 두 번째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철광석이 녹고 산소를 날려버리게 되면요. 바로 석탄에 있는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아이언, 철을 그야말로 purify, 정제합니다. 순수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한 아이언이 돼가지고요. 그것이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멋진 과정이죠. 이때 석탄이야말로 하나의 연료 역할도 하고 purifier, 정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ingredient, 하나의 중요 성분, 2%의 탄소를 제공하는 성분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면 결국 우리가 CO2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철을 생산하는 것이 환경에 나쁠 수밖에 없고, 아까 8%라고 그랬죠. 지구온난화의 탄소 배출의 주범이 8%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HYBRIT라는 Hydrogen Breakthrough Ion Making Technology, 수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 기존에 이 프로세스는 Blast Furnace, 용광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석탄이 들어가서 그런 아까 프로세스를 얘기했죠. 이거는 석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Non-fossil fuel 해가지고 화석 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스웨덴 그 관련 회사, 정부에서 만드는 이 프로세스야말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는요, 용광로, 석탄 용광로를 쓰는 것 대신에 전기 오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수소가, 하이드로겐, 수소가 철광석에 있는 옥시전, 산소를 잡아내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석탄의 탄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탄소 역할을 수소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알다시피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H2O가 되죠. 그래서 물이 됩니다. 더러운 CO2가 안 나오고요.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진 카, 수소차와 똑같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HYBRIT, 하이브리드라는 이런 기술 공법은 그냥 결과가 CO2가 아니고 깨끗한 물수증기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이죠. 자, 물론 하이브리드 스틸,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하이브리드 강철 제조법은
생산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정말 그린하다고 하기에는 초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들 홀더밖에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기술이야말로 한번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하이브리드 강철 제조법을 이용해서 만들면 배기가스가 전통적인 강철 만드는 것보다 20% 이상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은 앞으로 점점 발전하시고 할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작은 캔들 홀더를 만들었지만 볼보에서 얘기한 대로 자동차에 쓰는 강철에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